It's a second of the afternoon, a fourth for Spurs. IDF로 불리는 이스라엘 방위군 출신의 솔로몬은 피카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의 속도에 놀란 예전 동료 키바노가 붙여준 귀여운 애칭입니다. 그는 서유럽에서 자란 유대인이 아니라 전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의 사바마을에서 자란 고대인이자 포르투갈 이중 국적자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을 향해 축하해 형제요란 표현을 남긴 그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의 유산이며 다른 유럽 선수들에 비해 더욱 강한 내 편, 니 편, 나의 리더를 중시하는 비교적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Yeah, it was exciting for me to play in the Spurs shirt in Craven Cottage, the place that they gave me the opportunity last season. I love this club and I love its players, so it was exciting for me. And I can say that I was a bit excited in the beginning of the match, but I put it on the side because in the end I'm a Spurs player and I'm proud of it. And I wanted to win this game and to help the team, which I didn't do today. 몸담았던 팀에 대해서 존중을 표시하지만 현재의 소속팀에 집중하는 그의 인터뷰 스킬은 정석에 가깝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토트넘은 전통적으로 인성이 좋거나 다소 수줍음을 가진 선수들을 오래도록 선호해왔고, 이는 미국 사이트 레딧에선 착한 선수들의 팀이라는 칭찬과 함께 승부의 세계에 부적절한 사람들의 팀이라는 모욕도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왜 손흥민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이며 토트넘의 선수 영입은 왜 특정 성향의 선수들을 선호해왔을까요?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무리뉴가 토트넘의 다큐에서 선보인 대사에 그와 함께 일해본 많은 동료들은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a team of and a team of good guys. But the story of football is that the teams of good guys, they never win. So fucking hell. Be a and the way the game is. 그동안의 무리뉴는 프로 축구 선수들의 이기심을 경계해왔고 팀보다 개인을 우선으로 여기는 선수들에게 경멸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호날두의 출신지와 부모 교육까지 입에 담은 무리뉴에게 인품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남긴 무수한 칭찬들 가운데도 축구만큼 인상적인 포인트는 언제나 그의 성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착한 놈들의 팀이 이길 수 없다는 무리뉴의 발언은 그에게서 삶을 살아가는 인성과 축구 선수가 갖춰야 할 인품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착한 것과 승리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도 비슷하게 들리지만 완전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토트넘의 벤치에 있던 모우라, 토비, 손흥민 등의 선수들은 축구계의 대표적인 나이스 가이들입니다. 한국에서 토트넘은 트로피는 없지만 인성도리가 있다면 그들의 몫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는 축구 커뮤니티의 오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재밌게도 많은 유럽인들이 글을 게시하는 미국 사이트 레딧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조의 글은 다수 업로드되었고 전 세계인이 토트넘을 향해 느끼는 이미지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선수 영입에서 인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매우 오래된 사골입니다. 그들의 영입 기조는 정확히 2000년대의 시작과 함께입니다. 공교롭게도 역사상 최악의 이적 1위 수상의 대업을 이룬 솔 캠벨 토트넘 주장의 아스날행은 2001년에 발생했습니다. 2000년대 토트넘의 시작은 곧 ENIC 그룹 산하 토트넘의 출범이었습니다. 그들은 투자 회사이자 토트넘의 지분 85.5%를 가지고 있는 지배자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소매업자, 도박 사이트, 엔터테인먼트 및 레저 사업의 지주이기도 한 그들은 말 그대로 문어발식 운영으로 덩치를 키우는 대기업입니다. EPL의 수익성을 목격한 ENIC 그룹은 토트넘뿐 아니라 레인저스 프라하, 아테네, 바젤 등의 지분까지 소유하며 스포츠 산업에 깊게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일머니가 유럽의 축구팀을 운영한 방식들은 비교적 흡사합니다. 꼭대기엔 그들 중 한 명이 있지만 축구와 연관된 업무는 축구계에 몸담았던 단장들 혹은 감독의 권한을 극대화했고 소유자는 투자에 주력했습니다. ENIC 그룹의 특이점은 맨시티, 첼시, 파리, 뉴캐슬과 비교해 처음부터 축구 자체에 직접 관여한 부분입니다. 토트넘의 선수 영입 기조는 정확히는 인성을 중시한다는 의미 이전에 대기업
기업들이 경력 직원을 뽑을 때의 방식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 회사에 근무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사팀이 선호하는 인재상이 머리에 또렷이 그려질 것입니다. 레비는 ENIC 그룹의 회장 조루이스와 혈연 관계가 아니고 평사원으로 입사해 상무이사로 승진한 완전한 기업인입니다. 토트넘 취임과 함께 그가 데려간 사람들은 당연히 ENIC 그룹의 멤버들이었고 구단의 운영은 상무이사 시절의 업무 방식의 연장선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HR이 포함되었습니다. 신구장 건축 등으로 대표되는 토트넘의 경영 전략이 지극히 기업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의 영입 정책은 결국 22년의 시간 동안 제법 비슷한 캐릭터의 사람들이 여럿 모였었고 어느 조직이 다 그렇듯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성향의 사람들도 몇몇은 오고 갔습니다. 장점은 토트넘은 다른 PL 정상급 팀들이 무수히 겪은 가식성 뉴스에 시달린 횟수가 적습니다. 선수들의 파티, 폭행 사건, 팬 서비스에서 요점, 불륜 같은 소식들입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크게 사회면에 이름을 올린 주인공은 음주운전 사고의 요리스밖에 없습니다. 수도를 연고로 하는 다른 빅클럽들에 비해선 상당히 양호한 횟수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리뉴가 오자마자 나이스 가이들의 팀을 맹비난한 이유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축구팀이 원하는 인재상에는 차이가 있다는 토트넘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맨시티는 패배 발언권이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고 그들 또한 도덕적 문제가 없는 멤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쳐라고 외친 케빈을 향해 오히려 칭찬을 남겼습니다. 즉 축구 감독들은 착하지만 경기장에선 야수로 돌변하는 선수들을 대체로 좋아합니다. 토트넘의 선수들 영상 소개에 유독 착한 선수들이 많다는 댓글을 자주 읽었고 분명 일부 팀들과 비교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올해의 가장 다른 점은 결이 같지만 더욱 축구적인 시선을 갖춘 포스트 감독이 영입에 강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노르 솔로몬은 1999년 이스라엘 카파르 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해양 연구를 하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나자 히브리어 항해용어인 마노르라는 이름을 붙여준 로맨틱한 이유입니다. 그의 외형이 완전한 유대인과 조금 다른 이유는 솔로몬의 뿌리는 헝가리 유대인, 이라크 유대인,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계 유대인이 합쳐져 있습니다. 포르투갈 이중국적의 이유이고 그가 가진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솔로몬을 낳고 교사로 재직한 부모님 덕분에 그는 축구와 공부를 병행했고 대학까지 다닌 학구파입니다. 부모의 의사와 달리 축구에 미쳐있던 솔로몬은 당연히 두 마리 토끼를 줍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소년의 축구를 전적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TV학 때부터 진심으로 축구를 분석하는 솔로몬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빛나는 반사신경은 처음부터 존재했고 친구들보다 짧은 경력에도 주목받았다는 이야기는 그의 선천적 재능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무 군복무를 수행하던 솔로몬은 17세의 나이로 이스라엘 대표팀에 합류하였고 이듬해 공식 경기에도 출전하며 의무 복무 면제의 자격 요건까지 갖추게 됩니다. 군대를 해결한 솔로몬의 질주는 거침이 없었고 2019년 20살의 나이로 우크라이나 리그로 진출하며 조국을 떠난 오랜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는 결국 플럼으로 임대되었고 EPL의 꿈이 조금은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특수한 나라, 군복무의 경험, 자신이 뛰던 국가의 전쟁까지 솔로몬의 인생은 서유럽의 일반적인 청년들과 전혀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토트넘 이적이 결정되자 의외의 목소리가 발생합니다. 그의 국적 때문에 토트넘의 SNS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욕설로 도배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오직 자신의 출신지 때문에 비난받은 솔로몬은 토트넘 합류의 설렘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윙어이지만 손흥민과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올 시즌 톱으로 출전 횟수가 늘어날 손흥민에겐 왼쪽에서 솔로몬의 활약은 득점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EPL 득점왕 출신 손흥민에겐 이제 경쟁자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함께 승리를 노리는 동료이고 군대를 경험한 몇 안 되는 축구 선수의 유사성과 땅보다 주변인이 중요했던 뿌리의 결이 같습니다. 교육받은 사람, 착하지만 승부욕이 넘치는 전사 무리뉴가 말한 선수의 어쩌면 가장 어울리는 유형의 사람들이 솔로몬과 손흥민입니다. 얼굴뼈가 부서져도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 팔레스타인인들의 욕설과 함께
토트넘 축구가 시작된 선수가 나약하긴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워낙 무겁고 방대하게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함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토트넘은 정말 공포의 외인 구단을 연상시킬 정도로 다양한 인생들의 총집합입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자랐지만 비슷한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장면을 통해 잠시나마 평화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